지금 제 옆으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비상계단 1층 출입구가 보이는데요. 정확히 1년 전 오늘 저도 끔찍했던 이곳 참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잇따라 들것에 실려 나오는 희생자 시신과 유족들의 절규, 화염 냄새가 뒤섞인 이곳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충북소방의 부실 초기 대응부터 각종 안전정책의 총체적 난국이 그대로 드러났던 제천 화재 참사. 그동안 문제점들이 얼마나 개선됐고 아직 미비한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할 이유입니다. 먼저 제천 소방서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인력이 크게 부족해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했던 현장 활동 대원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지난해 말 124명이었던 직원이 지금은 131명으로 7명 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장 활동 부서에 배치됐지만 각 안전센터와 구조대를 더해 3교대 12개 팀인 것을 감안하면 팀당 1명도 늘지 않은 꼴입니다. 이마저도 모두 구급대원과 구조대원이라 또다시 대형 화재가 난다 해도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는 대원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충북소방은 오는 2022년까지 1,200여 명의 인력을 더 뽑아 법정 기준 인력을 100% 채우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또 좁은 골목길에서도 유용한 다목적 소형 사다리차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주와 충주, 음성에만 배치됐을 뿐 제천에는 아직 한 대도 없습니다. 저는 다시 스포츠센터 인근으로 왔습니다. 당시 이면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고가 사다리차 진입을 방해해 피해를 키웠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면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어 사다리차 같은 대형 소방차가 수월하게 지나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럴 경우를 대비해 소방청이 최근 법률을 개정했다는 점입니다. 긴급 출동 소방차 통행을 막는 주정차 차량을 훼손하거나 강제 견인 조치에도 출동 대원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손실 보상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8월 이후 신축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 건물 주차장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건물 관련 규제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스포츠센터는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지만 출입구에 방화문이 없어 유독가스가 그대로 건물 안으로 유입됐고 피해가 커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4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과 건물 부분을 방화 구획으로 정해 출입구 방화문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8달째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시공된 가연성 드라이비트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에는 지난 201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마감재도 불연재를 쓰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부는 점검 강화와 보수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층 목욕탕의 유리창 파괴가 늦어져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축되거나 증개축되는 건물에 대해 2층에서 11층 사이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규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난해 12월 이후 충청북도와 정부가 쏟아낸 안전 관련 대책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여전히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땜질식 처방으로 끝낼 게 아니라 관계당국의 강한 추진력과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